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혼다 모델 시승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아마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혼다 시승기를 전해드리는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다 차량을 접하게 되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혼다에 대한 궁금증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우리가 혼다를 떠올리면 기술의 혼다라는 슬로건을 가장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정말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작년 한 해 파워트레인 판매량을 살펴보게 되면 하이브리드와 가솔린만 상승 곡선이었고요. 전기차와 디젤차는 하향 곡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전기차보다도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아마 이러한 추세는 2024년 올해에도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특히나 하이브리드 하면 일본차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제가 토요타랑 렉서스는 또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경험을 해봤지만 이 혼다 차량은 저도 경험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혼다에 대한 궁금증이 컸고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출시된 혼다 어코드 풀체인지 모델의 오늘 시승기를 전달 드릴 건데요. 혼다 어코드 풀체인지는 무려 이번에 11세대입니다. 11세대까지 기나긴 역사를 거쳐오면서 일단 뭐 국내에서보다는 미국에서 정말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모델이고 인정을 받고 있는 모델인데 국내에서는 지금 출시가 된 지 몇 달이 지났긴 했지만 그렇게 도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차량은 아닙니다. 판매량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혼다 같은 경우에는 또 다이렉트 세일즈라고 해서 온라인 판매로 판매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런 부분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혼다 어코드 풀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국내 두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출시가 되었고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 터보 가솔린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2.0 자연흡기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는 터보 엔진 기반이 아니라 2.0 자연흡기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K5 2.0 하이브리드 이런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뭐 엔진 방식만 그렇다는 거지 이 혼다의 하이브리드 방식을 보게 되면 일반 뭐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나 뭐 렉서스나 이런 것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바로 투 모터 시스템인데요. 보통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모터 하나를 가지고 엔진과 함께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혼다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모터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두 개라고 하면 전기차처럼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놔서 뭐 사륜구동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전기차랑은 조금 달라요. 전기차는 모터가 두 개 들어가면 사륜구동이 되지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건 사륜구동은 아니고 그냥 전륜구동 모델입니다. 어코드는 전륜구동 기반의 중형 세단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륜구동은 판매되지 않고요. 전륜구동 하이브리드 세단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투모터 시스템이 특이한 게 보통 하이브리드 시스템 하면 엔진이 기본입니다. 엔진이 기준이고 거기서 모터가 힘을 보조해주는 시스템이 대부분 하이브리드 차량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혼다 같은 경우에는 이 모터가 기준입니다. 모터가 기본적으로 힘을 내고 거기서 중고속이라든지 더 고속 영역으로 가게 되면 그때 엔진이 힘을 보조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약간 주객이 전도되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출력을 보게 되면 모터의 출력이 되려 더 높습니다. 그래서 투모터 시스템이 적용된 이 혼다 어코드를 직접 운전해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 이걸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았고 저도 실제로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운전해 보면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가 전기 모터이기 때문에 초반 가속이 진짜 빠릅니다. 이 전기 모터로 발휘하는 토크가 38이거든요. 마치 초반 가속은 전기차처럼 가속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고속 영역이어서 엔진이 개입하는 빈도수가 많지만 실제 시내 주행에서라든지 저속 주행할 때는 진짜 전기차처럼 초반 가속이 정말로 빠르다라는 게 이 혼다 어코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물론 다른 하이브리드 모델들도 모터를 기반으로 저속에서 힘을 내긴 하지만 그 모터가 내는 마력과 토크 부분, 출력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느낌은 혼다에서 처음 느껴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혼다 어코드를 표현할 때 전기차에 가장 가까운 하이브리드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 말은 어떤 부분에서는 공감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공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저속 주행에서는 진짜 전기차처럼 빠른 가속으로 주행을 하는데 뭐 중고속 영역, 지금도 고속도로에 있지만 지금 영역에서는 뭐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혼다 어코드 풀체인지를 도로에서 못 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저도 사실 이 차량을 지금 시승 차량으로 처음 접해봤어요. 도로에서도 본 적이 없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가 크기가 어느 정도지 뭐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비슷한 가격대, 비슷한 크기 그리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갖는 모델들이 조금 더 있어요. 어떤 모델들이 있냐면 일단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현대 그랜저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있고 토요타 캠리 그리고 토요타 크라운 모델이 있습니다. 토요타 크라운도 최근에 풀체인지가 돼서 CUV
SUV 크로스오버 장르로 출시가 되었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모델이 한 5천만 원대, 뭐 캠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XSE 트림 기준으로 4천만 원 후반대, 그러니까 4, 5천만 원대 금액이 형성되어 있는 모델들이고 모두 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입니다. 그래서 크기적으로 봤을 때는 캠리와 크라운 사이 정도 됩니다. 캠리보단 좀 더 크고 크라운이랑 거의 비슷한데 크라운이 이번에 CUV 장르, 크로스오버 장르로 나오면서 이 전고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전고만 크라운이 높고 나머지는 크라운과 거의 크기가 똑같다. 근데 크라운도 사실 도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차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랜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랜저보단 작습니다. 그랜저가 이번에 풀체인지가 되면서 워낙 그 크기를 넓혔기 때문에 뭐 전장 휠 베이스는 그랜저가 좀 더 커다랗습니다. 그래서 크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소비자분들께서 가장 선호하시는 중형 세단 혹은 그것보다 좀 더 큰, 뭐 소나타보다 좀 더 크고 그랜저보다 좀 더 작은 그 정도 사이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고속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다 어코드의 고속주행 능력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속도는 90km고요. 90에서 엑셀을 좀 더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가솔린 엔진 위주로 속도를 내고 있고 속도가 올라가는 느낌은 괜찮습니다. 답답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어요. 이 중형 세단을 주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엑셀 리스폰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뭐 넉넉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엔진과 모터가 함께 힘을 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느 다른 하이브리드 차량과 동일하게 뭐 출력적으로 부족한 느낌은 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의 120km, 110km 사이에 있는 고속 영역임에도 엑셀을 쭉 밟다가 엑셀을 뗐을 때 EV 모드로 지금 주행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거기서 엑셀을 다시 밟게 되면 또 EV 모드는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속 영역에서도 엑셀을 쭉 밟다가 떼게 되면 EV 모드가 또 개입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다 어코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델들은 없는 차지 모드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도 있고 또 하이브리드와 관련된 모드가 몇 가지가 있게 되는데 일단 드라이브 모드부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드라이브 모드는 인디비주얼까지 포함하면 총 4가지입니다. 인디비주얼, 스포츠, 노멀, 그리고 이콘. 이콘은 이코노미라고 보시면 돼요. 에콘데 거기 N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콘이라는 모드까지 총 4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콘과 노멀의 차이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다라고 못 느꼈습니다. 이콘으로 한다고 해서 연비가 그렇게 높아진다거나 물론 뭐 제 발 컨트롤에 문제인 걸 수도 있는데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포츠거든요. 근데 사운드도 커지고 뭔가 스포티한 느낌을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차량은 잘 어울리는 것 같진 않습니다. 뭐 출력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높은 차가 아니다 보니까 스포츠 모드를 놓을 일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낮은 속도에서 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네. 가속력이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 이 혼다 차량이 특이한 게 보통 하이브리드가 다 그렇지만 EV에서 엔진으로 넘어갈 때 느낌이 있잖아요. 그건 국산차도 요즘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국산 하이브리드도 많이 타보고 렉서스 ES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렉서스 ES도 자주 접하지만 어떤 하이브리드보다 이 이질감 부분이 적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대부분 요즘 이질감이 들지 않을 정도로 많이 자연스러워졌지만 이 혼다 어코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한번 지금 EV 모드로 주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EV 모드거든요. 여기서 엑셀을 밟았을 때 이 느낌이 진짜 매끄러워요. 이 느낌이 제가 타본 하이브리드 중에서는 가장 뛰어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정말 안대를 씌우고 사람을 태운 다음에 모터에서 엔진으로 넘어갈 때 그 타이밍을 잡아봐라 라고 하면 그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하나의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는 차량처럼 그냥 이렇게 매끄럽게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혼다 어코드를 타면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었고 또 두 번째는 승차감 부분입니다. 지금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19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 일단 토요타 제가 크라운 모델은 아직 못 타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캠리보다 승차감은 좀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랜저랑 비교해 봤을 때도 그랜저보다 좀 더 나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렉서스가 갖고 있는 승차감이랑 가장 좀 비슷한 것 같고 승차감은 기본적으로 부드러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포티함을 놓치지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혼다 어코드를 운전해 보면 일본 차량 중에서는 가장 좀 스포티하고 운전하는 재미가 있는 그런 차량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캠리, 렉서스 ES, 혼다 이렇게 세 대를 비교해 보면 그 중에서는 그나마 혼다가 좀 운전하는 재미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핸들링이라든지 그리고 이 운전석에 앉아보면 확실히 무게중심이 좀 낮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시트 포지션을 지금 가장 낮췄거든요. 그래서 이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렉서스 ES보다는 좀 더 낮은 포지션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 그랜저랑 비교해보면 그랜저 1.6 터보 캘리그라피 사양이랑 거의 금액이 비슷합니다. 이 혼다 어코드 풀체인지가 5,340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랜저 캘리그라피 시작 가격이 5,14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옵션을 좀 이거랑 비슷하게 맞춰서 넣어보게 되면 되려 그랜저가 좀 더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랜저 캘리그라피 옵션 넣은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네, 거의 비슷한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랜저 하이브리드랑도 많이 고민하실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파워트레인을 보면 그랜저는 1.6 터보고 이 차는 2.0 자연흡기고요. 그리고 변속기는 ECVT고 그랜저는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터에서 엔진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질감 부분이라든지 역시나 기본적인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가지고 있는 뭐 이점이랄까요? 기본기? 이런 부분은 확실히 혼다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혼다 어코드를 직접 주행을 해보면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그런 주행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 운전석에 타보면 화려하진 않습니다. 인테리어도 그렇고 옵션들도 그렇고 결코 화려하진 않아요. 뭐 그랜저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좀 신형 느낌이 많이 없죠. 그래서 요즘 국산차들이 워낙 인테리어를 잘 뽑기 때문에 국산차의 인테리어랑 비교해보면 좀 많이 무난하다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일본 차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특성입니다. 뭐 토요타, 렉서스, 혼다 대부분 인테리어가 너무 멋져요. 너무 화려합니다. 그런 느낌이 나는 브랜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브랜드의 약간 기본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인테리어를 너무 화려하게 안 만든다. 그런데 일본 브랜드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런 부분들은 감수하고 차량을 보시기 때문에 인테리어는 뭐 크게 고장날 것 없이 생겼습니다. 뭐 터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긴 했지만 웬만한 기능들은 다 이 다이얼로 조작을 하기 때문에 이 터치 디스플레이에서는 일단 순정 내비가 없습니다. 순정 내비가 없고 무선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요즘 대부분 다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하기 때문에 순정 내비가 없다라는 건 큰 아쉬움이 될 것 같진 않은데, 일단 옵션에서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을 꼽아보자면 첫 번째는 서라운드 뷰가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만 있고, 두 번째는 전동 트렁크가 없어요. 전동 트렁크가 없다라는 건 이 차량이 5,340만 원인데 그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저도 좀 옵션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거든요. 뭐 엄청나게 많은 옵션 별로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요 급에 맞게끔, 그 가격대에 맞게끔 어느 정도 소비자분들께서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패키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동 트렁크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서라운드 뷰도 요 급에 요 가격대에서는 넣어줘야 하지 않나, 요 두 가지는 저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다라는 부분. 근데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다라는 건 뭐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앰비언트 라이트를 크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관없는데, 일단 그 두 가지 부분, 그 외쪽으로 뭐 열선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 열선 핸들, 그리고 혼다 센싱, 혼다 반자율 주행도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그렇다면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의 연비는 어느 정도냐? 일단 공인 복합 연비는 16.7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주행하면서 나타나 있는 트립컴퓨터상의 연비는 16.2예요. 저도 시내 주행, 고속 주행을 오늘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데 거의 공인 연비와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다 어코드 같은 경우에는 투모터 시스템, 그러니까 전기 모터를 주력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도심 주행에서 고속 주행보다 연비가 더 높게 나온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혼다 어코드는 요 1열은 이중 접합 유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km가 넘는 고속 주행임에도 실내로 들어오는 소음 차단 능력은 괜찮은 편입니다. 요 정도 중형 세단 느낌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엔진으로 계속해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2.0 자연흡기 엔진의 사운드도 실내로 크게 유입은 안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느껴지는 소음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창문 한번 열어보면 이 정도의 소음이 나거든요, 외부에서는. 근데 문을 닫으면 정숙한 컨디션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고속 주행하면서 이렇게 차선도 변경해보게 되면 렉서스보단 핸들링 부분에서는 좀 더 기민하다, 좀 더 핸들링에서 쫀쫀한 느낌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다 어코드 핸들 뒤에는 패드 시프트가 있습니다. 이 패드 시프트로는 회생제동, 감도, 세기까지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 세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세기가 제가 딱 보면은 한 7, 8단계 있는 것 같은데 웬만한 전기차보다도 더 다양한 회생제동 이 세기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강력하게 했는데 쭉 밟다가 엑셀 떼게 되면 회생제동이 강하게 들어와요. 근데 뭐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할 정도의 세기는 아닌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 차량 치고는 좀 강하게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업시프트를 당겨서 그냥 회생제동이 없는 것처럼 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요건 이제 오너, 운전자의 성향에 맞춰서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다에서 새롭게 출시한 어코드 11세대 풀체인지 모델 시승기를 전달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2.0 하이브리드 모델이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하이브리드 시승기 정말 많이 전달드렸잖아요. 그런데 혼다 어코드가 갖고 있는, 혼다 어코드가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주행을 해보면 좀 체감이 되는 부분이고, 이건 하이브리드를 한 번도 안 타보신 분은 사실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약 내가 지금까지 하이브리드를 타왔었고 지금도 타고 있다, 뭐 지금 1.6 터보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다 라고 하신다면, 그런 분들이 혼다를 탔을 때 되려도 확실히 다르구나, 혼다 하이브리드는 이런 느낌이구나, 이래서 투모터 시스템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체감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내가 그냥 내연기관차 가솔린 디젤을 타왔다면 그냥 이게 하이브리드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과의 비교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타시면 그냥 뭐 인테리어가 좀 심심하고 옵션 이렇게 빠져 있어 라고 느끼실 것 같긴 한데, 하이브리드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타신다면 이게 혼다의 하이브리드 기술이구나, 이런 부분이 확실히 좀 다르네 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타보셨던 분들이 한번 혼다를 타보시는 걸 저는 조금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혼다 어코드를 타보니까 물론 옵션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객관적인 지표를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없는 건 없는 거니까 그건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혼다 차량이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기술력, 이런 부분은 확실히 좀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혼다 어코드 풀체인지는 어떤 분들께 추천드리냐면, 일단 옵션이 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이 중요하다, 화려하고 좀 최신의 느낌이 나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혼다 어코드에 대한 만족도가 높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믿고 탈 수 있는 하이브리드 세단 원하시는 분들은 가장 적합한 세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캠리보다는 좋은 것 같고요. 크라운은 아직 못 타봐서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 것 같고, 렉서스 ES와 비교했을 때 뭐 옵션이나 소재 이런 부분은 당연히 렉서스가 좀 더 좋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의 기본기라든지 그 시스템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렉서스와 비교해보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 되려 뭐 엔진의 소음이라든지 엔진으로 개입될 때 이질감, 이런 부분은 혼다가 더 낫습니다. 네, 렉서스 ES도 모터에서 엔진이 켜질 때 하면서 그 소리 나거든요. 렉서스 오너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하는 소리가 있어요. 딱 이 소리거든요. 딱 이 소리가 나는데 혼다 어코드에서는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혼다 어코드가 갖고 있는 장점, 특장점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브랜드에서는 그나마 가장 재밌는 운전 스타일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물론 뭐 독일차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일본 브랜드 내에서는 그래도 꽤나 좀 민첩하고 빠릿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외관 디자인도 약간 전면부 보면 신형 머스탱이랑 이렇게 보면은 약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익스테리어도 그렇고 실제 운전했을 때도 그렇고 꽤나 스포티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게 이번 신형 혼다 어코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이 어코드 차량을 고민해 보시면 뭐 실망하는 부분은 줄어들 것이고 만족하는 부분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승기 리뷰에 이어서 다음 리뷰로는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실내 옵션과 기능, 공간에 대한 리뷰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직 자동차 읽어준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